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700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대형 IT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폭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감각적 매수의 대가시죠. 이린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심리선이라고 불리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702선을 깨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 반등을 하더라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막판에 조금 반등을 하는 흐름 자체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는 사실 별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이슈는 그렇게 없었었고요. 초기함에 대한 그런 외부 폭발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면서 좀 증시에 대한 그런 변수가 조금 생긴 그런 상황이고, 현재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약간의 그런 순매수가 좀 나왔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된 그런 상승폭에 대한 약간의 그런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지금 굉장히 또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114원까지 떨어지면서 채산성 우려에 수출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다시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1124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1123원 90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출주도 이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자동차주가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앞으로 장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자, 사실 환율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쁘지만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마다 다 환율 조정을 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은 다 대비책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 지금 좀 환율의 하락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면서 지금 내려가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구간에서 있어가지고는 이 속도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좀 큰 그런 흐름 자체는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좀 이슈가 조금 있는데, 처음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30일 정도 지금 거래 일수에 거의 한 8조 2천억 가량의 그런 매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환차익을 노린 그런 달러 캐리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개인들은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물량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런 물량 자체가 향후에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 주체가 계속 강화되다 봤을 때는 계속 이제 그 순매도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형 구간에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약간의 그런 조정에 있어가지고 좀 흔들리는 그런 전략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흐름에서 지금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지금 전기 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을 노린 그런 추가 매수가 좀 전략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아니면 지금 순환매 쪽 돌 수 있는 철강이라든지 통신주 이런 내수주 위주로의 그런 전략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츠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을 거두신 분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바로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토트님, 연 이틀에 이어서 고수익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나요? 자, 오늘 뭐 차이나킹으로 한 6% 조금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차이나킹이요. 예, 네, 차이나킹 같은 경우는 오늘 6% 올라서 장을 마쳤는데, 그렇다면 오늘 공략을 좀 하신 겁니까? 예, 오늘 장이 조금 많이 또 혼조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형주 장세,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에서 공략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이나킹, 이제 바닥이 다져지고 난 다음에 턴을 하는 이런 종목들 잡아서 간단하게 6% 정도 당일치기죠. 당일치기로 6%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이나킹을 가지고 6%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내수주가 상승을 한다면 이제 관련 기업들의 매수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어떨까요? 일단 이 종목에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형주 쪽에 매기가 쏠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집중을 해서 일단 수급이 붙은 거래량이 터져주는 종목에 뒤에 집중을 해서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이나킹에 일단은 향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일단 단기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일단 오늘 당일로 그냥 수익을 실현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으로 만족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이었죠. 차이나킹으로 오늘 6%의 고수익 올리셨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토트님, 네. 자, 내일장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해서 내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또 그 관심 종목이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내일장은 이제까지 시장을 끌어줬었던 외국인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자별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오늘 시간에 단일가가 끝나고 지금 6시가 되었는데, 6시가 되고 나니까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한 174억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부터 매도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부터 4월 9일이겠죠. 4월 9일부터 매도가 잡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들 HTS에는 왜 매도가 잡히지 않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4월 9일 날 매도가 6천억 정도가 매수가 된 것은 우리은행 블록딜 자금이 시간에 단일가로 들어와서 매수가 된 것이고, 4월 12일 날 매수로 잡히는 것은 매도가 1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단일가로 현대차에서 그 매수가 시간에 단일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로 잡혀서 매수로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포커스를 두시고, 이 부분들이 턴을 하는 그 시점, 이 부분에 턴을 하는 그 시점을 매매 급소로서 잡으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장외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매도 규모가 줄었습니다. 현재 1,174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같이 장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줌에 따라 23거래일 만에 174억 원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꺾인 것은 아니다. 외국인과 환율의 흐름을 살피면서 지수의 방향을 탐색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트님.
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내일 출연하니까요.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토트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토트님께서 차이나킹이라는 종목으로 6%의 수익 거두셨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문제는요. 캔들은 이것의 타오르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촛불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돌발 퀴즈 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님과 함께 주식 수익 모형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인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계속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주식 수익 모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단계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할 매수, 매도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분할로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도 분할로 매도하라라는 말은 수없이 듣기는 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위님 시작해볼까요? 예, 우선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예. 자료를 좀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단계 그 분할 매수, 매도 모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 그 1단계를 거쳐서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한 후에 2단계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그런 종목을 이제 모아놨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모형화시켜서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좀 그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자, 1단계 종목 선정과 2단계 그 포트폴리오 편입할 종목 선정 후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상승과 하락을 보통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많은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다라고 해서 손실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장 수익률에 비체계적인 그런 위험만 제거를 해줄 뿐 체계적인 그런 위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분할 매수와
매도,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실전 시간입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선은 좀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 우선은 처음에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지 판단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선 한 3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에 3종목 우선은 300만 원씩 투자금이 우선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또 한 종목에다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3번 정도의 그동안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1단계 스텝 1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분할 매수 매도 모형의 전략 스텝 1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3가지 종목을 살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3종목에 3으로 나눠서 한 3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할 매수 매도 모형 전략 스텝 1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종목의 수와 투자 금액을 설정한 후에 분할로 매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금을 종목수로 나눈 후에 종목당 매수 금액의 3분의 1 정도부터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자, 우선 이제 매수를 이제 종목을 3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진입을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2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보유하려고 생각했던 종목을 300만 원, 한 종목당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중에서 우선 100만 원을 우선 1차적으로 진입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2가지 상황. 산 그 이후 시점부터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상승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첫 번째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종목이 상승을 해준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보유선을 설정을 한 후에 우선은 그 1차적으로 매수를 한 그 물량만 가지고 우선은 지켜보는 그런 상황, 수익이 난 상황에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지켜보다가 향후에 만약에 보유선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0%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2차적으로 또 추가 매수가 다시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매도 모형 전략 스텝 2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시에는 보유선을 일단 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 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 2차 매수 진입 시점을 노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유선을 이탈할 시에는 50%씩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또는 2차 매수에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요? 자, 우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승했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을 할 경우는 우선은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예. 하락을 할 때는 내가 상승을 한 상황에서 수익이 난 상황에서 이런 보유선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매수를 한 후에 1차적으로 우선은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이 회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종목을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분할 매수 매도를 이렇게 전략을 한 만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종목이지만 하락을 한 경우에는 우선은 우리가 아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이유를 불문을 하고 50%를 무조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를 한 후에 상승을 하면 우선은 1차적으로 놔두는 그런 상황이고 2차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우선은 5% 손절가를 정해놓고 5%가 하방 이탈을 하는 경우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다 막론을 하고 우선은 50%를 매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입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점도 역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매도 모형 전략 스텝 3입니다. 자, 하락 시 손절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후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 5%가 하락하면 무조건 내가 매수한 금액의 50%를 매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선을 이탈할 시에는 50% 매도 이후에 2차 매수에 진입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할 매매라는 거 타이밍을 잘 잡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3단계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게임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아이요? 예. 이거는 상승하는 종목의 예인가요? 예, 우선은 요 상승하는 종목인데 예. 이게 지금 차트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예. 1위님께서 직접 매매를 하셨던 종목인가요? 예, 요 종목은 제가 지금 매매를 계속 했었던 그런 예. 종목인데, 지금 여기 지금 차트가 지금 조금 안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우선 차트가 지금 조금 안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로써 우선 좀 설명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진입을 했을 때 1200원 선 정도가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1200원 선을 매수를 우선 1차적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1100원 선 정도까지가 하방 이탈이 될 때 그때 손절 라인이 5%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50%를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수가 밑으로 5%가 더 하락을 한 그런 상황에서 1000원 선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50% 그러니까 원래 매수했던 100만 원에서 50%를 매도를 하면 50만 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50%에 더 그러니까 총 75%의 매도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매수를 했던 1200원 선 라인에서 주가가 1000원까지 하방 이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재차 1800원 선 근처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2차적으로 우선은 매수를 진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매도를 했지만 매도를 한 후에 보유 물량을 좀 줄여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다시 2차 매수 진입 시점 자체를 잡아서 투자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 자체가 나온 상황이죠. 그렇게 수익을 계속 끌어가는 상황에서 우선은 상승 쪽으로 돌아섰을 때는 손절 라인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유선 라인으로 추세의 그런 상승을 그런 깨는 흐름이죠. 11선이라든지 21선의 그런 하방 이탈선 자체를 보유선으로 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보유선이 하방 이탈을 해줄 때 50%씩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고수익을 노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다면 이해가 좀 더 쉬웠겠지만 구도로도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분할 매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보다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서 직접 실천해본다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직접 해봐야 이러한 매매 전략이 내 것이 될 테니까요. 내일장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던 분들도 알 수 있으실 테고 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 또 알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것과 하락을 반복하게 돼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절, 2번 상승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편입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1위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팅크웨어는 3거래일 정도가 지났고요. 그 밖에 동우와 인선 ENT는 12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향후의 흐름이 어땠을지 1위님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인선 ENT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선 ENT 같은 경우 제가 편입을 했던 이유는 우선은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좀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지금 워렌 버펫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그런 지분율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분 참여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했었었는데요.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선 ENT 차트를 좀 보시면 우리가 우선은 1차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라인대가 한 5,000원 선 라인이었죠. 5,000원 선 라인대여서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종목은 이 가격대 4,500원 선에서 2차 매수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반등의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조금 적었었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회사에 지금 그 대주주의 그런 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은 빠지는 그런 그 하락의 흐름 자체가 나오더라도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실이 한 6% 정도 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그 손실을 다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인선 ENT 지금도 홀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우를 볼게요. 구제역 확산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제역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도 오늘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동우 역시 하락세를 보였네요. 예, 동우도 오늘 조금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예. 동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래 저희가 지금 이 포트에 편입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구제역이랑은 그렇게 큰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그런 단타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몰리면서 주가의 그런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동우를 편입을 하려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적이 이번 연도 사상 최대치가 지금 닭고기 업체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라든지 지금 실적이라든지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닭고기 업체 중에서는 지금 가장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 동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닭고기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새만금 관련이죠.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닭고기 업체들에 비해서 끼가 좀 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편입을 했었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우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했던 라인대가 요 라인대였죠. 1차적으로 매수를 한 후에 우선은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지금 반등의 흐름 자체가 나와주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여타 2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 거기다가 지금 더 빠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물타기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주식 수익 모형에 비춰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차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지금 분할 매수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죠. 보유 포트폴리오의 비중 한 10% 정도를 1차적으로 지금 매수를 한 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흐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호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이 더 있었죠. 팅크웨어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역시 홀딩 중이신가요? 예, 팅크웨어도 좀 홀딩 중인데 예. 제가 단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최소한 한 1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보면서 중장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이 조금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1, 2%라지 5%, 10% 정도의 단기 그런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짧게 끊어가는 게 아니고요. 좀 길게 최소한의 수익이 한 20%에서 50% 아니면 한 100% 이상권을 바라보고 보통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런 설명 자체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단타로 5% 정도로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했었으면 전반적인 그런 수급 상황이라든지 매기가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단타로 끊어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이 종목을 끌고 가서 20% 30% 정도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수익률 자체를 그 정도로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팅크웨어 우선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팅크웨어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은 아이나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5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했었던 그런 흐름 자체는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지금 외국인의 그런 지분 자체 계속 떨어지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성장성적인 부분이 지금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의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상수 쪽으로 지금 추세 자체를 지금 바꿔주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데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성장성 자체가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나비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광고를 하는 그런 비즈 모양, 그런 수익 모양 자체를 좀 만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성장성적인 그런 모델 자체가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종목을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목표가를 지금 한 2만 원 정도 선으로 잡고 지금 바닥권에서의 아직 그런 탈피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주가가 탄력적인 그런 흐름 나와주지 않고 있더라도 향후에 한번 주가가 정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한 그런 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감각적인 매수에 대가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들고 가시는 1인님의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선 EN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12거래일 정도 들고 가고 계시고요. 수익률은 현재 0%, 수익권은 아니지만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간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호인데요. 역시 동종업체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개인들 매수 매도로 급등락한 측면이 있지만 재무구조상으로는 탄탄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2%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팅크웨어인데요. 실적이 양호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까지 수익은 없지만 또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위님. 추가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실질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좀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대형주가 지금 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적으로 개인이 붙기에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그런 시세 차익을 좀 노리시지 말고 정말로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좀 바탕이 된 지금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은 지금 신성홀딩스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 업체죠. 지금 태양광 관련 업체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좀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좀 적자가 났었었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이런 그린 녹색 성장 정책에 맞춰서 지금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좀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특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의 거의 100% 정도죠. 그 작년 매출의 100% 정도의 거의 한 1,000억 가량을 지금 벌써 수주를 다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다.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탈피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상승적으로 강한 그런 탄력 자체를 받을 가능성은 조금 적지만 향후에는 추세 자체가 한번 잡힐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성홀딩스의 그런 주가의 흐름 자체를 좀 보면 우선은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저점 라인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고요. 저점을 잡아가는 흐름에서 1차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평선 저항 라인대를 상향 돌파하는 흐름에서 다시 주가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때문에 좀 꺾이는 흐름 자체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반등의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가 성장성이 높고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고가 라인대에서 잡아 들어가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개인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 자체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우선 턴어라운드의 그런 가능성 자체가 좀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에서 지금 좀 받쳐주는 그런 상황 거기다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는 단기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군에서 전혀 가격대가 지금 부담스럽지 않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탄력 자체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포트에 좀 편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홀딩스 목표가와 손절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신성홀딩스는 가격대를 목표가 지금 현 가격대 한 4,250원 선이죠. 4,250원대에서 뭐 한 4,500원 선에서 뭐 한 4,700원 선까지도 얼마든지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 이 가격대가 지금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우선은 1차적으로 뭐 한 4,000원 선, 4,000원에서 한 4,200원 선 정도가 되는데 그 라인대를 그냥 하방하는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내가 아는 상황 이상에서 다른 흐름 자체, 시장의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한 후에 5% 이상이 하락이 나오면 우선 50% 정도는 손절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홀딩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위님 또 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종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수익을 좀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종목인데 그만큼 리스크 자체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중을 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전체적인 물량 중에서 한 5% 정도의 짧게 5% 정도의 그런 물량만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그 S&T 그 모터스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S&T 이 모터스라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가 지금 아직 상용화되기까지는 배터리의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전기 스쿠터 이런 그리고 전기 자전거 이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단거리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기술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거기다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계속 그 배달업체들이죠. 뭐 피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달업체들에게 이런 전기 스쿠터를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는 정부 지원책을 얼마 이상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금 S&T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강력하게 지금 포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지만 하지만 지금 주가의 상황이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수급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S&T 모터스. 자, 요 종목은 우선 좀 저가주죠. 저가주인데 자, 지금 주가의 흐름이 단기 바닥권 400원대 라인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400원대에서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전의 주가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요 종목은 계속 지금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 저가 스쿠터에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상승 탄력이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염두를 해놓고 거기다가 지금 수급적인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800원대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조금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원이나 한 600원 라인대가 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2차 매수 한 5% 정도를 더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작은 물량을 가지고 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분할 매수 매도 모형을 좀 적용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면 손절가는 없는 건가요? 목표가도 좀 정해주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표가가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예. 매각 저가의 그런 종목이다 보고 거기다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만약에 붙어질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오버슈팅이 된다라고 하죠. 굉장히 원래 그런 가치보다 훨씬 더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절가 라인은 800원대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비중이 제가 5%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작은 물량만 좀 매수를 해주시고 비중을 작게 실은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 가격에서 한 5%에서 한 10% 정도가 빠진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우선은 50%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500원대에서 한 600원대 2차 매수로 다시 진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성홀딩스와 S&T 모터스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두 종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홀딩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성장 정책에 맞춰서 업황이 급호전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해 적자 부담에 따른 유중 부담이 있었지만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구간인 4,200원 정도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S&T 모터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비중을 5% 정도만 가져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인 매수가 800원 매수할 만한 여력이 있고요. 목표가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 정도가 하락한 700원 정도로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1위님 다시 모셔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나요? 예, 하림이고요. 하림이요. 네. 예, 매수가 3,000 손절 비중을 좀 예, 예. 여쭤볼게요. 예, 3,530원에 30%요. 3,53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 고점 라인 부분에서 어제나 엊그저께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단기 엊그저께. 투자를 하시나요? 장기 투자를 하시나요? 하림은 약간 중장기로 봐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예. 같아서 예, 그렇게 보고 했는데 갑자기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구제 예. 그게 끝났다고 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리님께서도 동종업주인 동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제역만 터지지 않았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에 계속해서 올라갈 종목이었는데 개인의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예, 향후에 하림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저희가 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 예,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거기서 항상 보면 손절가를 정해주시잖아요. 예. 대충. 근데 이게 이 흐름이 장중에 이게 손절가가 나오면은 그때 손절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장이 끝나고 나서 그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손절가를 정해주신 거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이리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네. 전화를 끊고 잘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리님, 예. 저도 궁금합니다. 손절가는 장중에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렇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손절이라는 거는 우선은 나중에 손절을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 자체가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밑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 HTS 앞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조금 그 밑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에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우선은 손절가 라인 자체를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 자체, 그 터치를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최소한 한
2거래일 정도 안에서 만약에 바로 반등을 못 해준다라면 그대로 손절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고 있는 상황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손절가 라인을 딱 정해줬으면 그 라인 자체가 우선 터치가 됐을 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은 전문가들이 정해주신 손절가 라인에 터치가 됐을 때는 손절을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시겠죠. 할인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제가 동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닭고기 업체들의 지금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에 그런 닭고기를 그냥 생산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닭고기의 생산부터 판매, 유통까지, 가공까지 모든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업계에서 지금 지위가 많이 격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월드컵 관련 지금 수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이 할인 같은 경우는 또 업계 쪽에 지금 대장주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한 흐름에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재료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매기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매기가 붙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끌고 가는 그런 메이저죠. 굉장히 좀 수급 자체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이런 라인대에서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좋은 뉴스를 가지고 물량 자체를 좀 터는 흐름 자체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 때 좀 거래량이 좀 터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시의 그런 그런 물량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언제라도 또 추세 자체가 상시적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3,250원 선, 3,250원 선이죠. 요 라인대를 우선 이탈을 하게 되면 이때가 만약 이탈하는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만약 이탈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런 물량 부담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250원 선을 이탈할 때는 우선은 물량을 50%만 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50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정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50% 정도로 일단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종목이라면 보유하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다음 종목을 좀 짧게 받아보겠습니다. 동양강철인데요. 3,4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1위님, 예. 이 종목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그 철도 관련주죠. 예. 철도 관련주면서 이 종목은 우선은 그 현대로템 관련해서 그 철도 관련으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그 현대로템이 아직 상장은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현대로템의 지금 1차 밴더로서 지금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거기다 지금 동양강철은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재료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그대로 또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이 종목 조금 더 길게 잡을게요. 이평선 라인이죠. 이 종목은 241선 라인을 좀 잡고 의미 있는 그런 이평선이기 때문에 241선을 좀 잡으면서 3,800원에서 900원 선 하방 이탈하는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800원에서 900원 선 이탈하는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바탕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 매도하지 마시고 50% 정도로만 매도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양강철 보유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위님의 진단 잘 받아봤습니다. 1위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것과 하락을 반복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절, 2번 상승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